네, 수요일 머니마스터 2부 김정기 마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 어떤 뷰를 갖고 지금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시장이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하든 말든 견조한 흐름인데요. 오늘은 물론 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현금 비중을 좀 챙겨 놓고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제가 지속적으로 네.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전장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1,408억을 매수했고 기관은 2,43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저항 구간에서 외국인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된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전장 흐름 보면은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아주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방산도 지금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고 얘기하면서 27년까지 약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정부에서 그런 관점에서 방산도 사실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또 속보가 나왔는데 LS에서 구자균 회장이 네. 데이터 센터 미국의 이 빅테크의 수주를 임박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LS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저항 구간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대세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관세 이슈가 시장에 완벽히 반영되고 좀 해소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품목수를 관점으로 본다면 한 98%의 품목에 관세를 현재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역 수지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주의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미 흑자 규모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 현금 비중 챙기고 운영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다음 달 3월 12일부터 한국에도 예외 없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주의하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25년 키워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진출, M&A 그리고 리쇼어링입니다. 일단 해외 진출 측면에서 좀 살펴본다면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단 올해 성장률이 0.2% 낮아져서 1.6에서 1.7% 정도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을 때 해외에서 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관심 있게 찾아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이 내수 불경기에서 알파의 실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M&A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 네.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흡수합병하거나 또 자체적인 독보적인 밸류체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M&A 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A 측면에서 자금이 순환되는 그런 섹터들, 반도체라든지 로봇 네.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리쇼어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이미 공장이 있는 기업들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업들에게 관세 면제 혜택을 진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편입하시고 찾아보시는 관점이 저는 긍정적일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미국 내 제조업 비중이 현재 24년 3분기 기준 10.9%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늘리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선제적으로 미국에 지금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셨는데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대응을 함이 안전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반도체도 로봇도 체크해 주셨잖아요.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타게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확실히 좀 달라진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마스터님 목표가 7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정말 모처럼의 매수 리포트여서 너무 반가워요. 삼성전자 좋게 보세요. 저는 1월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반도체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파운드리 수주가 급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TSMC 중심의 AI 반도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그런 점유율을 삼성전자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올해 SK 하이닉스는 HBM 당연히 좋지만 엔비디아 향으로 지금 수주가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새로운 모멘텀 에이직이라고 하는 맞춤형 칩 부문에서 SK 하이닉스의 수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TSMC와 삼성전자가 그런 수혜를 당연히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이직 시장이 HBM 전체에서 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특히 아마존, 구글,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에이직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제조 설비도 확보하고 있지만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는 다르게 AI 전용 칩부터 뭐 파운드리까지 전반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고객사 측면에서 본다면 단편적인 고객사에 집중 편향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고객사들 A부터 Z까지 전체 다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3자 회동의 핵심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주가를 침체 국면과 강세 국면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른색이 침체 국면인데 네.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침체 국면을 벗어날 때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53,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49,900원 저가 물량을 좀 바텀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삼성전자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주주의 주담대 이슈가 있기 때문에 58,000원을 초과하는 가격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만 3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1월부터 매수 포지션 가능하다. 계속해서 사인 주셨고 어느새 5만 5천 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매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층 더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마스터님 줄줄이 준비가 된 질문이 있습니다만 유리기판부터 가보려고 해요. 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진출을 선언하게 되면서 유리기판주들이 들썩들썩했었죠. 지금 자리에서 여전히 봐도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유리기판이 지금 강세를 가지게 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삼성전자가 진출하겠다는 이슈 때문인데요. 그동안 유리기판은 반도체 업체 중에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소재랑 부품 측면에서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 그리고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삼성이 이제
독자적인 밸류 체인을 형성하게 되면 당연히 소부장 중심으로 삼성전기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필옵틱스, YC캠, 캠트로닉스 그리고 한빛레이저, 태성까지 다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약간 소외된 종목이 있어요. 기가비스라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KC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리기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이 이제 진행이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뒤틀림과 열 변형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좀 열 변형 측면에서 본다면 유리기판 이제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좋아질 섹터가 어디일까?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일까를 좀 본다면 액침 냉각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열 변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열을 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GST라는 종목,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K엔솔이라는 회사도 원래 반도체 클린룸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서브머라는 회사랑 이제 반도체 액침 냉각 기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비중은 작지만 액침 냉각 하고 있고요. 한중 NCS는 ESS 전용 액침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는 GST가 탑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기대감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다음 주자는 액침 냉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 주셨고 종목 집어 주셨어요. GST. 그럼 GST 차트 열고 네. 가격도 체크해 볼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GST 봐주세요. 자, 오늘장에서 시세 현재는 보합에 딱 머물러 있고 어제는 쉬었습니다만 그 전에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 빅픽처에서 말씀드린 GST라는 종목인데 지금 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보면 대세 상승하는 스테이지 2 구간을 지나서 다시 스테이지 3를 거쳐서 횡보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세 하락하는 스테이지 4 구간을 지나고 다시 이제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세 상승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특히 GST는 아주 핫한 그런 산업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액침 냉각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LS 일렉트릭과 국내 최초로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관련 솔루션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17,000원부터 현재가까지 모아가시면 아주 긍정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GST 빅픽처에서 말씀 주고 나셔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오늘은 숨고르기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주셨고 앞서서 삼성전기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 종목도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5일에 받아서 목표가 16,000원을 이제 16만 원이죠. 16만 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0% 돌파가 됐거든요. 10%의 맞습니다. 수익 보고 있는 상황. 역시나 끌고 갈까요? 네, 일주일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지만 네.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 모멘텀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특히 25년에는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기판이 있는데 반도체 기판은 당장 삼성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16만 원은 25년 안에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고가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14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가로 모아가셔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만 원이 돌파가 된 채 움직여주고 있는데 16만 원 그대로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보니까 삼성전자의 신모멘텀의 수혜주 가온칩스 이렇게 또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은 가온칩스.
퓨리오사 AI와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 제가 메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네. 퓨리오사 AI를 인수 추진한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가 급등을 하잖아요. 이와 맞물려서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맞물려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퓨리오사 AI는 반도체 칩 설계 회사입니다. 과거에 네이버와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VC 기업이 퓨리오사 AI에 실제로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는 대장주는 TS 인베스트먼트라고 보거든요. 현재에도 퓨리오사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아마 지금 점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제 차트를 보시면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침체 국면을 이렇게 상한가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등주 TS 인베스트먼트와 DSC 인베스트먼트가 함께 나란히 점상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 가지 오피니언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1등주가 상한가에 도달하고 2등주가 20%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되면 그 테마는 장기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관점에서 뭐 조정을 받건 바로 갔건 저는 이런 메타의 움직임 그리고 빅테크의 한국에 있는 상장사도 아닙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이렇게 인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칩 섹터이기 때문에 칩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온칩스라고 하는 기업이 네.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온칩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지금 자리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은 약보합선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막 12월경부터 바닥 뚫고 올라오는 자리죠. 네,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 차트에서 침체 국면을 벗어났죠. 아, 지금 초록선을. 네, 추룩선이 아니라 이렇게 침체 국면, 강세 국면으로 나눠봤는데 강세 국면에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다. 충분히 조정받더라도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온칩스가 이렇게 24년 내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때 반도체 업황이 원체 안 좋았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최인 앵커님은 정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안 좋았고 그다음에 H1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집중적으로 범용 AI 칩을 사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에이직에 대한 수주가 점점 더 둔화되지 않을까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인데요. 가온칩스의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28나노 이하의 공정 86%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2나노급 이하의 새로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엄청난 강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I부터 자율주행 보안까지 모든 반도체 칩 설계가 가능한 디자인 하우스가 바로 가온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부가 가치 반도체, 특히 에이직 시장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면 그 수혜를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는 가온칩스가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IP를 하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제가 사실 오늘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설계를 하는 이런 기업들 가온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온칩스 목표 주가 설정해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자리가 52,600원. 뭐 여전히 무난하다.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장기 매물은 8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진적으로 조정받으면서 매물이 낮아졌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서 레지스탕스를 돌파하고 신고가 모멘텀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 단기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온칩스는 또 상승할 때 폭발적인 포텐셜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신고가 랠리까지도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25년, 26년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 연말쯤이면 주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에 발맞춰서 좀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시장 안에서 핫하게 거론이 되는 이야기들, 섹터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마스터님, 철강주 어제장에서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25%의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급등했었잖아요. 오히려 협상의 도구로 쓰일 거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 오늘은 시세가 안 나와요. 네, 협상의 도구로 쓰일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단기적으로 3월 12일부터 확정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철강주는 역시 조금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선별적으로 정말 좋은 기업들을 관심 있게 바텀피싱 관점에서 접근은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단기적인 약세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강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견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살펴보고 충분히 조정받으면 그때 가서 선별적인 피킹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접근은 안 된다.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답 들으면서 저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주는 다른 시각이실지 궁금한데 재건주 지난 빅픽처에서도 말씀을 몇 번 주셨잖아요. 네. 시세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예견된 악재가 철강, 알루미늄이었다면 예견된 호재는 재건이 아닐까.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건설 섹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 기계 장비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업 인프라 복구가 사실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일단 농경지 복구가 우선적인 상황이고 지뢰와 불발탄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경지에 이런 지뢰 제거 기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탑픽으로 TYM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자율주행 트랙터를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수 시장에서 1등은 대동이라는 기업이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TYM을 탑픽주로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는 함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 측면에서 본다면 TYM이 우세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저가, 가성비가 있는 트랙터가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YM을 탑픽주로 말씀드리고 특히 SAM이라고 하는 텔레매틱스 기술을 확보해서 대형 농경지가 있는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도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인데 또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자율주행처럼 네.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트랙터다. 소형부터 중형, 대형까지 모든 풀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이 바로 TYM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크라이나에 과거에 기부를 했던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22년부터 23년, 24년에 13억 상당의 트랙터와 현금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종전 협상이 되고 강세가 일어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측면에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트랙터 기업이 바로 TYM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는 줄 지금 알았어요. 네. 네, TYM 그러면 가격은 어디로 보세요? TYM은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제가 비슷한 주가 추이에서 제가 계속 매수 추천을 드리는데 충분히 지금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푸른색의 침체 국면을 이렇게 계속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레지스탕스 구간에서 평균 단가가 급진적으로 낮아졌죠. 이런 흐름은 뭐냐면 장기적인 하락세에 이기지 못하고 누군가가 손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낮아졌다가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평균 단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지선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면 4,900원에서 5,500원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8,000원 정도 장기 매물의 한 중간 단계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목표가는 8,000원. 네. 좀 후하게 주셨습니다. 꽤나 좀 넉넉하게 품고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네.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농기계가 가장 먼저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건설기계 측면에서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기계, 건설기계 네. 이 순으로 이 시세가 확장이 될 거다라는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TYM 8,000원 살펴보겠습니다. 자, DY 파워도 종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자리 괜찮다라는 관점이세요? DY 파워는 시장가로 그냥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 바로요. 예, 지금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산 운용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텀 피싱이 가능한 이런 구간이다. 지금 침체 국면을 벗어날까 아닐까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설 업황이 국내 건설 업황이 상당히 안 좋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새로운 또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대건설을 기준으로 해서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DY 파워까지 함께 같은 흐름으로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Y 파워는 지금 들어간다면 역시나 목표가는 좀 넉넉하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저는 충분히 2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2만 원 정도까지 전고점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Y 파워 2만 원 좀 넉넉하게 바라보자 체크 받아봤고요. 자, 앞서서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이 말씀 주시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리쇼어링이잖아요. 네. 올 한 해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이신데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일단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미국의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제조업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아주 강세가 있는 섹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2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뷰티 시장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시장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뷰티와 식품, 네. 지금 뭐 삼양라면, 뭐 삼양식품이죠. 엄청. 삼양식품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뷰티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품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해외에 엄청 많은 여행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고 있지만 지금 세계 3대 그 미식 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음식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식을 아예 안 먹어본 외국인은 있을지언정 한식을 한 번만 먹어본 외국인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식품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공장이 있고 아이오와 뉴욕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비비고 제품이 미국에서 북미에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 만두, 볶음밥, 그리고 한국식 양념치킨, 그리고 김치 등이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는 저는 담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입에 대면 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왜 때문에 하필 담배일지.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김치가 정말 중독성이 강한 아주 최고의 식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을 조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갈 때 이렇게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거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CJ제일제당 차트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정말 바닥이에요. 네. 언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사실 설탕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밀가루, 설탕. 굉장히 낙폭이 깊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바텀 피싱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 진출을 하면서 미국 공장도 짓고 있죠. 그래서 이런 투자 관점에서 일회성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과연 이 만두, 비비고의 만두와 설탕뿐만 아니라 만두와 김치가 미국에서 먹힐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천천히 해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J제일제당. 그러면 지금 뭐 가격 진입은 사실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 설정이 좀 어려워요, 이런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38만 원의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이하로 좀 보더라도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가가 좋을 때 사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좋을 때 사는 건 우리가 또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이미 다 떨어진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CJ제일제당을 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그 외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지만 네. 제2의 삼양식품을 찾아서 정말 긍정적인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오늘 빅픽처에서 제가 새로운 종목 한 가지를 가져왔으니까요. 기대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주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식품주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고, 자, K뷰티도 체크해 주셨잖아요. 네. K뷰티는 어떤 종목이에요? K뷰티는 저는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올리브영에 입점을 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해외 진출 M&A 그리고 리쇼어링 측면에서 리쇼어링이 가능한 기업들도 있지만 해외 진출을 해서 뭐 일본이나 동남아에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도 사실 오늘 빅픽처에서 가져왔고요. 네. 리쇼어링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뷰티와 푸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산 패널에는 태양광 패널에는 지금 50%의 관세를 이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태양광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솔라허브를 미국에 공장을 이미 지었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8.4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올해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북미 시장에서 성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히 IRA뿐만 아니라 면세 관세, 면제 혜택 등의 네.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적 컨센서스도 상당히 좋은 상태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종목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타이어도 65% 아마 중국 타이어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주 2공장에 지금 2공장을 짓고 있고 현재는 550만 개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내년 26년에 준공이 된다면 1200만 개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완성차 6개 업체에 납품을 하지만 9개 업체에 납품을 하면서 35개의 품목을 이제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포르쉐라든지 아우디, BMW, 테슬라 전기차 신차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마구마구 드립니다. 정말 많은 종목 말씀 주고 계신데요. 한화솔루션과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업앤다운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찐 오늘의 공략주가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 스페셜 공략주는요. 바로 에이징 랜드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에이징 랜드. 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손정희 회장과 또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방한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가장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프로젝트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AGI라고 하는 인공 일반지능을 개발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AI 그리고 AGI, ASI가 있는데 네. ASI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로봇이 인간 세상을 지배할 때 나올 수 있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ASI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단기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AGI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는 지금 현재에도 쓰고 있죠. 챗GPT나 자율주행에서 AI를 지금 쓰고 있지만 더 발전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AGI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AGI는요. 인간 수준의 사고를 하면서 사람처럼 모든 지적 능력을, 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AI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방한했던 이 샘 알트만이 이 AGI를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 AGI에 필요한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에이징 랜드라는 기업인데요.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간의 뇌와 비슷한 구조와 동작을 모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인데 기존 AI 반도체 대비 1000배 이하의 전력 소비를 보이고 연산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이징 랜드라는 기업이요. 디퍼아이라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국책 과제였던 뉴로모픽 반도체 칩과
모듈 개발에 성공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징랜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국내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온칩스는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고 TSMC의 디자인 하우스는 에이징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사에게 제품 사양 정의부터 설계,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테스트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AI 반도체는 전력 효율성이 중요해서 초미세 선단 공정이 중요하고 요구되는데 TSMC의 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을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에이징랜드가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이징랜드는 전체 매출의 54%가 AI향 매출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아예 R&D 센터를 설립해서 TSMC 선단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AI 반도체 수주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의 첨단 공정을 활용해서 고객사에게 최적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핫한 기업이 이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ARM이라는 네.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이 ARM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어제 바로 오픈 AI에서 TSMC에 칩 수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설계를 누가 할까요? 에이징랜드가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첨단 공정 경험이 특히 많기 때문에 AI 반도체라고 하는 NPU하고 AI 가속기를 말하는데 이 AI 학습 추론에 쓰이는 칩인데 딥엑스라는 스타트업 기업과 NPU가 포함된 AI 반도체 SoC를 설계를 했었고요. 뉴로모픽 칩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에이징랜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에이징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네.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특히 브로드컴에서 구글과 메타 등에 공급하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TSMC의 고객사로 애플, 퀄컴,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구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징랜드의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CXL의 적용 주문형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는데요. 네. SK 하이닉스 향이었습니다. 규모가 407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는 앞으로 CXL 관련주들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CXL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수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 측면에서 인정받은 기업이 바로 에이징랜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좀 요약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가온칩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디자인 하우스가 가온칩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TSMC 향이 계속 지속된다면 에이징랜드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올해부터 내년까지 컨센서스도 상당히 어쩌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기업 실적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쪽에 수주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어느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지속될 것이냐를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오피니언으로는 디자인 하우스에서 두 종목을 가온칩스와 에이징랜드를 같이 한번 사모하고 가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에이징랜드와 가온칩스를 가져가게 된다면 어찌 보면 해지성의 종목들이 되겠어요.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그 향을 나눠서 사는 것이 될 테고요. 또 에이징랜드 오늘의 공략주인데 TSMC, ARM, SK 하이닉스 이 세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어떤가요? 네, 24년에 적자 전환을 했죠. 당연히 이 에이직 맞춤형 칩에 대한 그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이 적은 상황이었고 25년부터는 당연히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9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6년에는 200억, 2배 이상의 성장하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어 있고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디자인 하우스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4년에 R&D 비중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이런 비용 측면들을 다 떨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5년, 26년 성장이 있는 그런 에이징랜드에 투자하시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징랜드 오늘은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받을 때 충분히 한 35,000원, 34,5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5,500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장기적으로 뭐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야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스테이지 2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강세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이 아니라 이제는 조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 목표가는 충분히 이런 장기적인 매물이 66,000원에 형성되어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한 55,0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2,000원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